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슬기로운 부모 생활, 그리고 네이버 부모 ITV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에 슬기로운 부모 생활을 하고 있는 노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4월 26일 금요일 날 네이버 그림 팩토리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강연을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TV로 많은 분들이 생방송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또는 그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때 그 질문들, 댓글에 달린 질문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방송이든 영상이든 한 최초로 이 댓글 전체에 대한 답을 오늘 달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한 가지라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시간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하실 수 있도록 크게 둘로는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그 두 파트로 나눌 생각인데, 첫 번째 파트는 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하려고 하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 이상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뭐 이렇게 질문들을 추리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노트북에 쭉 그 댓글이 올라온 것들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하루의 끝에 늘 감사님이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어요. 32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두뇌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키우고 싶은데 아이 두뇌 성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32개월은요 너무 빨라요. 저희가 이제 두뇌 성향을 얘기를 하면 보통 아이가 어떤 그 큰 그림을 잘 보는지, 아니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아이인지, 청각형인지 시각형인지 아니면 운동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32개월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너무 좀 빠릅니다. 그보다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우선 그 이 아이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아이의 재능은 능력이 뛰어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엄마랑 말을 하고 엄마의 말을 듣고 이러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뭔가 만들거나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지, 또는 뭐 자동차든 공룡이든 그림이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다 보면 이 아이의 이제 성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하는 것을 실컷 많이 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반대쪽 이런 다양한 경험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여전히 이 32개월 정도, 이제 만 3세가 안 됐잖아요. 이 나이대 아이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있네요.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라 산만해 보이지만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어요. 해주셨거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그러고 충분히 지켜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이 있네요. 6살 남동생이 9살 누나를 너무 무시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셨어요. 누나가 말을 무슨 말해도 누나는 몰라서 그래 이러고 누나와의 의사소통이 거의 소리 지르고 고함 화내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 이 6살 남동생과 9살 누나, 사실 이게 한국 나이라고 치면 한 4, 5살 된 남동생과 한 7살 된 누나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나이 차면은 동생 입장에서는 누나의 어떤 존재, 누나의 능력을 인정하기가 힘들죠. 자기도 좀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경쟁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는 말로 틀리다고 얘기하고 누나 몰라서 그러고 다 소리 지르고 한다는 거는, 이 6살 동생이 자기의 입지가 약하다고 느껴서 이럴 가능성이 참 커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지 못하다, 엄마 아빠는 나를 누나보다 약하고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뭐 원칙을 지키는 거죠. 뭐냐면 누나가 뭘 잘했을 때 칭찬할 때는 누나의 칭찬을 동생 안 볼 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동생을 야단칠 때는 또 누나 없는 데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6살, 제 생각엔 4~5살 만으로 된 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때 부모님이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와 둘이서만 이제 어머님이라면 이제 어머님이 아이랑 둘이서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7살 남자아이가 자리에 앉으면 자꾸 딴짓을 한다. 30분이면 끝난 걸 1시간 이상 놀면서 한다.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놀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이러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만 7세냐 아니냐가 관건일 텐데요. 만 5세라면 30분도 깁니다. 사실 만 7세도 30분을 다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0분이면 끝날 걸 만 7세가 돼도 쉽지 않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저는 30분이 아니라 10분이면 끝날 거를 주면서 쪼개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이거 아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가 하기 싫은 거면 아무리 시켜도 집중 못 하죠. 근데 만 7세, 글쎄요, 만 7세라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기니까 뭐 학교의 과제나 이런 걸 해야 될 수 있는데 만 한 5세라면은 과연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스스로 지식을 쌓는 재미를 아는 게 학습 능력에도 중요할 듯한데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아이가 재미있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공룡에 대해서 알아가든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든 꽃에 대해서 알아가든 재미있는 데서부터 알아가는 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무언가 얘가 재밌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에 대해서 알면 이제 이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건 왜 그럴까? 그래. 그럼 그건 왜 그런 거니? 이렇게 하나씩 물어봐 주시는 게 필요해요. 대개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하신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의 해답이 어느 책에 있는지 또는 어떤 영상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지 같은 것도 좀 미리 알아두셨다가 혹시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래서 같이 그 책을 보면서 여기에 있네 하고 읽어주시거나 읽도록 하시거나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아이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글 교육에 대한 질문이 또 있네요. 서빙님이 7살 남자아이인데 한글 교육을 일찍 시키면 흥미가 떨어진다. 창의력 키우는 시키니까 늦게 시켜라 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 6세 넘어서 한글 공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시켜도 늦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가 궁금해하면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너무 공부처럼 하지 마시고 통글자부터 간판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뒤에 보면 연필 잡는 힘도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한글 쓰는 거는 뭐 전혀 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교육도 읽기 교육이 있고 쓰기 교육이 있잖아요. 그 쓰기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기만 먼저 시키십시오. 쓰기는 제가 보기엔 이 친구는 조금 더 오리기나 만들기나 젓가락질 같은 거 연습 충분히 한 다음에 연필 잡는 힘이 생겼을 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독증이라뇨.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살 여자아이인데 너무 내성적이라 걱정됩니다. 스피치 학원을 다녀보라고 권유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스피치 학원을 다니느냐에 따라 다르죠. 스피치 학원이 단순히 말하는 기술, 정해진 원고를 그냥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게 하는 것에만
치우친다면 의미가 없을 거고요. 자기의 아이의 생각도 좀 끌어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경험도 하게 하는 그런 곳이라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좀 완벽주의적이거나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처음에 말을 꺼내야 되는지 정도만 알게 돼도 그 다음에 훨씬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 어떤 곳이냐에 따라 다르다. 또 어떤 정도이냐에 따라서 가벼운 정도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글과 숫자에 관심을 보이고 혼자 써본다 해서 막상 가르쳐 주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써보고 잘 못하겠다고 바로 포기를 해요. 그냥 읽고 쓰는 것만 알려줬는데요. 라고 하시네요. 아니, 이건 좀 어렵네요. 5살 여자아이고 평소에 관심은 여러 분야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혼자 써본다고 할 때, 왜 혼자 써본다고 할까요?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제 짐작에는 이 아이는 누가 이렇게 지적하고 혹시는 틀린다고 할까봐 이런 것에 예민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혼자 하게 두시는 게 좋아요. 혼자 하게 두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얘가 쓴 게 있거나 그럴 때 넌지시 거기다가 옆에 뭐 파란색 글씨나 이런 걸로 다시 뭐 이 글자가 틀린 글자면은 올바른 글자를 써준다든지 숫자가 왜 육자가 거꾸로 뒤집힌 육자도 아이들 많이 쓰거든요. 어른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게 눈에 쑥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꾸어 썼을 때 옆에서 넌지시 제대로 써주고 이러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좀 화를 내는지 아니면 그런 걸 보고 혼자 자기 나름대로 고쳐 쓰는지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마이쭈님 다시 한번 뭐 그 유튜브 댓글이든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늘 하루에 모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줄리아나님이 3살짜리 남자인데 언제쯤 가르쳐줘야 할까요? 이 워킹맘이셔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있으면 나가 노는 시간만을 갖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뭐 만 3세시겠죠. 설마 그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인데 한글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워킹맘이신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한글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많이 데리고 나가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대화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나누는 말로서 성장하지 절대로 한글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나이 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십시오. 언제까지요? 우리나라 나이로 말고 만으로 한 6세까지는 한글 걱정에 대해 한글 교육에 대해서 쫓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개월 아기 엄마인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선 만 24개월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만 24개월까지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아이랑 눈 많이 맞추시고 이야기 많이 하시고 많이 스킨십 하시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랑 눈 맞추고 얘기 많이 하고 깔깔대고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두뇌 개발이고 인성 교육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길어서 36개월까지도 이 아이는 엄마랑 좋은 애착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애착이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죠.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일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1번입니다. 그 이후가 되고 나서야 뭐 소위 말하는 학습이든 교육이든 훈육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시기까지는 방향을 그리로 잡으시고 나랑 얘랑 진하게 얼굴 맞대고 스킨십 하면서 논다. 내가 얘한테 말을 많이 해줄 거다.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살 남자아이입니다. 현재 주변에서 숫자를 몇 배까지 달달 외우게 공부를 시키라는데 5살 내에 적합한 공부인가요? 이사하십시오. 주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몇 배까지 달달 외우게 시켜서 그렇다고 뭐
만 5살이라고 해도 이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 네이버 방송에도 중간에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 교육은요, 수 감각부터 커야 돼요. 수 감각은 최소한 이제 비교 있지 않습니까? 크다, 적다, 짧다, 길다 이런 걸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숫자 세는 것도 이 나이대별로 셀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서둘러 앞서서 하게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추천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6살 남자인데 잠자기 전에 독서를 3권씩 해주는데 꼭 읽고 자기만 해도 지식이 되는 걸까요? 이 시기에는요, 지식을 주려고 독서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이 시기의 독서는 아이가 책이 재밌구나, 책엔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아는 것, 그리고 글자라는 것의 형태와 규칙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로 또 그 책을 읽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곁가지 이야기들로 언어적인 것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지식이 되기도 하지만 지식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 시기에 6살 남자아이의 독서의 목적은 책이라는 게 재미있는 것, 엄마와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보죠. 유치원 다니시는 아이인데 학습 동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땐 자다가도 일어나서 푸는데 학습지를, 어느 땐 아예 나요. 어떡하죠? 하셨습니다. 어떡하죠? 자세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학습 동기가 왜 생겼다가 안 생겼다 하느냐라는 거죠. 이 유치원 시기의 학습,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이제 얘기인데, 생각인데, 어떨 땐 자다가도 일어나서 푼다. 왜? 대개는 자다가 일어나서 그거 풀고 나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줬을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얘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그래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부터 시켜주시면 되고요. 어느 때는 아예 놓는다면 얘한테 너무 어렵거나 얘한테 싫어하는 거여서 그래요. 싫어하는 거라면 이렇게 자주 시킬 필요가 없죠. 어려운 거라면 훨씬 더 단계를 낮추어서 쉬운 것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접근법이다 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살 여자아이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려면, 집중력 얘기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서 말씀을 제 요번에 네이버 방송한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신감을 키우려면요, 성공한 경험이 많아야 돼요. 모든 작은 거라도 내가 해서 안 되던 게 되어보는 것, 이런 게 자신감을 키우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나 부모가 이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주어서 자신감을 키우지 마시고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쭉 살펴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보다 하나 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부터 잔잔하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재밌는 아이디입니다. 오리궁뎅이. 이렇게 오리궁뎅이, 이 대둔근이 튼튼하신 분들은 이 하체 근력도 좋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 들면 아주 좋습니다. 자, 12월생이 1학년을 다니고 있다. 어리군요. 공부를 싫어하진 않고 나름 성실하게 하는데 사춘기 때 변할까봐 걱정이 돼요. 변합니다.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이 되면 지적 호기심이 걔 일생에서 바닥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춘기 때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공부라는 게 재미있다.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해봤더니 늘더라. 이런 성공, 성취, 노력해서 발전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신다면 좀 그때 흥미가 떨어지더라도 적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부터 한 5학년, 6학년 때까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재밌어서 공부하고 공부했더니 늘더라. 처음엔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노력해보니 늘더라. 이런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9살 여자아이인데 실력에서 맞춰 하다 보니 한 학년 위 수준을 하는데 곡잘해요. 복습 위주로 1년을 해야 하나요? 계속 조금씩 나아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복습 위주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균보다 좀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한 해 위에 학년 아이들이 평균 수준의 문제를 푸는 걸 지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 빨리 알아나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9살이면 이제 10살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추상적 사고력 같은 걸 아직 충분히 발전시킨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계속 선행을 하면은 얘가 눈치로 기억력으로는 푸는데 정말 어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걸로 확실히 그 소화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심화,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는 기회를 더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호님이 이제 30개월 아이인데 내용량을 키워주고 단련하는 좋은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책만 열심히 읽어주고 있어요. 주입식 교육이 싫어서 아이가 원할 때 가르쳐주고 싶은데 책만으로 모든 걸 배울 수는 없겠지요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책만으로 모든 걸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30개월 아이한테 더 필요한 건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즉 오감을 자극하는 교육이 이 아이의 두뇌 용량을 키우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준다는 건 청각적인 자극을 주고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데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개월이라면 지금 그것에서만 그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의 실질적인 모습들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보죠. 5살 여자아이인데 5살 되기 전까지는 책을 꾸준히 읽어줬습니다. 글은 몰라도 혼자 보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예, 좋네요. 친구가 글씨 읽는 거 보더니 글자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낱말 카드 6개를 일주일 동안 보여줬는데 2개밖에 늘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혼자 보는 책에서 단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 단어보다는 글자 하나가 더 좋겠죠. 가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뭐 돌, 이렇게 한 글자씩부터 가르쳐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서 아는 글자를 발견해야 또 재미가 있거든요. 낱말 카드로 간 건 너무 좀 이 공부식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주시고 또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지원님. 자, 다음 또 댓글을 보죠. 이 네이버 댓글이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같은 아이디로 여러 개 이제 질문을 여러 번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쭉 이렇게 스크롤을 올려보면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원진이 님이네요. 7세 여자아이인데 아직 공부한 적은 없고 수학 문제만 사서 줬습니다. 혼자 풀고 손에서 책도 읽고 하는데 받아쓰기 문제를 냈더니 2개 맞았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웃는데 딸은 틀렸다고 억울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남들은 공부 욕심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인데 잘못 잡아주면 오히려 길을 잘못 잡을까봐 걱정이에요 하셨습니다. 7세 여자아이, 아마 초등학교를 가면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라고 했을 텐데 이러면 아마 6세, 좀 어리면 5세라고 볼 수도 있죠. 스스로 문제를 풀고 소리내서 읽고 하는데, 자, 아이의 창의성이나 학습 동기를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쟤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네 이거고요. 2번째가 평가예요. 야, 5개 틀렸는데 5개 문제인데 2개 맞췄어. 3개 맞췄어. 물론 어머님은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막 웃으셨어요. 근데 얘는 이게 뭔가 화가 나고 싫은 거죠. 경쟁심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든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테스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그냥 쓰고 말이 되는 얘기든 안 되는 얘기든 얘가 개떡같이 써도 엄마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읽어주시는 게 이 나이 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욕심이 있다고 하는데 공부 욕심 뭐 있겠죠. 있는데 정말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런 애들이 경쟁심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떤 평가나 경쟁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공부를 하게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적성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나요? 질문이 간단하니까 답은 좀 자세히 드릴까요? 첫째, 부모님이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제가 오디오 클립이나 유튜브에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꾸 봐야 보입니다. 오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2주일, 한 달 보면은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편견을 버리고 보십시오. 예.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건 잘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부모님이 있으면 아이의 재능이 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심심하게 좀 두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영상 이런 거 좀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자꾸 두면 얘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자꾸 만지는 게 생깁니다. 그게 아이의 적성과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37개월 남아를 두신 어머님의 질문인데요. 인지 발달은 빠른데 대근육, 소근육, 운동신경 발달이 좀 느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두고 봐도 괜찮을까요? 너무 심하게 느리지만 않으면 두고 봐도 괜찮죠. 근데 또래보다 한 1년 이상, 1년 정도 이상 느리다 하면은 좀 이 발달 평가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이 37개월 이 아이들한테는 인지 발달 더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느린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시킬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는 게 더 좋은 이 육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의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시간은 거기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문제는 얘가 하기 싫어하는 일, 안 하는 활동 같은 거에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어머니들이 좀 더 그런 소근육이나 대근육 활동하는 놀이들을 많이 찾아 해 주시면 그게 이 아이의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놀이들이 좋은지에 대한 소개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살 여자아이인데 인지 발달도 빠르고 성격도 당찬 아이인데 산만하거나 덜렁대는 아이인데 문제풀이 시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을 합니다. 아니면 문제의 사지선다를 먼저 읽고 지문을 확인하면서 풀어요.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아이인데 왜 지문을 찬찬히 읽지 않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 산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자아이는 행동은 산만하지 않아도 생각은 산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둘째는 이 아이가 정답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나 잘했어, 이런 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지선다 지문 읽고 문제 읽는 거 저는 꼭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맞추고 싶어 하는 거 아이여서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문제집 풀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해답을 찾아나가고 이러는 문답식이나 이런 사고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봐 주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도 그 아이디가 다 공개가 안 돼서 여기서 소개는 못 드리겠는데 아마 아시겠죠. 보시면 또 해보고 달라지는 면이 있으면 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살 남자인데 성격이 너무 급하다. 대충 읽거나 끝까지 읽는다. 앞에 질문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19달 된 여자입니다. 한국어, 영어 노출을 같이 시켜도 될까요? CD, DVD를 통해서 익숙한 것처럼 노출시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외국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건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한글의 자극을 줄이지 말라. 특히 어머니가 말을 많이 걸어주고 대화 많이 하는 거를 줄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어 CD, DVD 노출, 흘려듣기 좋은데 이것 정도로는 결국은 약합니다.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이제 돼야 되는데 19개월 아이한테 외국어로 소통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시간은 더 있으니까 지금 단계는
국어, 한국어의 노출을 늘려주는데 초점을 좀 더 맞추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7살 남자아이인데 양보한다고 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끈기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부모님의 어떤 관점에서의 끈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얘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어떤 거든 끝까지 하기가 쉽고요. 양보한다고 한 걸로 봐서는 뭔가 경쟁 상황인 것 같은데, 경쟁 상황에서 끈기를 배우게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무엇을 잘 안 되는 걸 여러 번 시도해서 포기하지 않아서 마침내 하게 되는 것,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뭔가 이 아이가 양보, 끈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부터 조금 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살 남자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면 좋겠는데, 갓러브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욕심이 지나치십니다. 혼자 공부하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하라고 해야 책상에 앉아서 합니다. 9살 된 남자아이,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을 텐데,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는 건 부모님의 너무 큰 욕심이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자기가 재밌는 걸 스스로 혼자 찾아서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죠. 그래야 공부를 합니다. 책상에 앉든 바닥에 앉든 침대에 앉아서든 그래야 진짜 자기가 공부를 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 그걸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살 된 남자인데 집중력이 너무 짧아서 옆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너무 많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우선 이런 것도 주의력 결핍의 한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일단 보인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도 이러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 아이가 뭐 내용을 다 선행하고 그래서 지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전문가의 어떤 상담과 때로는 검사 같은 것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 알아야 그 다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일수록 짧게 딱 집중해서 뭔가를 끝내는 시간보다는 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평소에 뭐 숨은 그림 찾기나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것, 또는 이게 노래 부르면서 특정 글자 나왔을 땐 박수치기 뭐 이런 놀이들도 주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제가 네이버 강의에서도 했지만 유산소 운동 같은 것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 틀리는 걸 싫어하고 다시 풀자고 하면 더 싫어해요. 아마 다시 푸는 거가 싫어서 틀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완벽하게 맞을 필요 없고 실력이 늘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이가 하는 건가요? 엄마가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런 훌륭한 얘기를 엄마가 하시겠죠. 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틀리는 걸 싫어한다라면은 이런 때는 틀리는 거에 대한 느낌을 자꾸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지, 정말 또 더 해야 돼서 틀리는지, 또는 뭐 어떤 막연한 두려움, 대개는 뭐 내가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듣고 나면, 이 얘기를 들어준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는 훨씬 더 납득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알렉스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마음을 좀 대화를 나눠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연을 댓글로 유튜브 댓글이든 뭐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1학년이지만 공부 습관을 잘 들이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1학년한테 중요한 건 공부 습관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뭐 책가방을 놓는 곳, 옷을 어디다 거는지, 책상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생활 습관이 잘 돼야 나중에 공부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부 습관은 한 만 10세 이후에 들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5세와 한글 언제 가르치는 게 적절한가요? 답은 아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갈 때까지, 직전까지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4학년 남자입니다. 학교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이때는 아주 심플합니다. 원칙은 아래 학년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그거보다 하나 더 쉬운 개념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위에 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전 개념은 확실한지 그것부터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어떤 걸 따라가기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면은 하나씩 다음에 또 답변을 드릴게요. 6살 남자아이 산만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래 관계가 너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아이의 운동을 좀 많이 시켜주고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놀이 같은 것들 제가 아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놀이 같은 것들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세 말빠른 여자아이 책 읽기는 좋아하지만 소근육 활동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이 나이에는 소근육 운동을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것들 먼저 해주셔야 돼요. 4세 29개월 아들이 한글을 벌써 다 읽습니다. 그 다음 분 영어도 문자를 통째로 외웠어요. 어떻게 교육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아이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뛰어난 부분이 보이면 더 고민이죠. 자, 제가 처음 했던 질문하고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읽게 해주시고 그것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보면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에 관련된 영어의 어떤 오디오 클립 이런 걸 들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될 거예요. 우선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을 찾아서 거기서 그 안에서 한글을 읽든 영어 단어를 익히든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초사 남학생인데 만사가 귀찮다 하고 짜증만 내고 말대꾸를 해서 화를 돋구네요. 현행 정도만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단 과도한 학원은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말은 일단 인정을 하고 보시죠. 만사가 귀찮고 짜증내고 말대꾸를 해서 화를 돋군다라는 거는요. 이제 일종의 수동 공격형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막 직접적으로 엄마한테 화를 내고 비난하지는 않지만 엄마를 이제 화를 내게 하는 건데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어라는 메시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화가 나는 게 뭘까? 공부시키는 거 아니면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런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얘 마음이 뭔가 힘들고 두렵고 화나고 이런 게 있는데 엄마가 이런 걸 안 들어줘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짜증난 거는 다른 데 화가 났을 가능성이 크니 이 아이의 학교 생활 또 집에서 형제나 부모와 가족과의 어떤 관계에서 힘든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알아봐 주세요. 8살 남자인데 만화책만 좋아합니다. 30분 이상 집중력을 보이는데 만화책도 책 읽기 두뇌에 좋을까요? 8살 남자 만화책 좋을 것도 나쁠 것도 별로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8살 이때의 언어 발달은 이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만화책을 읽고 얼마나 풍성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또 궁금한 걸 다른 데서 접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활동이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7살, 7살 남자인데 말하기 듣기가 월등했고 암기력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읽기 쓰기를 하려면 어려워하고 잘하지 못해요. 자꾸 외워서 하려고만 하고 유심히 보려고 안 해요. 자운의 불균형 학습장애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그 비언어성 학습장애 이런 거에서 들으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읽기 쓰기 어려워할 나이인데요. 말하기 듣기로 좀 언어를 발달시키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려워하는데 이 어려워하는 어려움들을 언제까지 없애면 되냐면 한 만으로 11세, 12세 전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까지만 가서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 일단은 좀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조급하실 테니까 초등학교 4학년 마칠 때까지만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자라는 마인드로 천천히 조금씩 익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제가 한 4페이지 정도의 댓글을 소화했는데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차피 오늘 다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서 계속 가보죠. 예.